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부터는 드디어 강의 자료 챕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우리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하나 미션을 수행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칭찬과 응원을 담은 박수를 정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챕터도 하나씩 여러분 꼭꼭 씹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다 소화시키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때는 항상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것처럼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한번 힘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 디자인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보통 강의를 할 때 사용한 PPT를 강의 자료로 많이 부르곤 하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도 바로 PPT라는 강의 자료죠. 근데 강의를 준비할 때 우리 다양한 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강의 기획하고 그리고 강의 커리큘럼 짜고 그다음 이제 강의 자료 만들고 연습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PPT를 만드는 강의 자료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 PPT를 자주 만들어 보신 분이 아니라면 이 PPT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설고 그리고 뭔가 되게 예쁘게 만들고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담감이 되게 심하셔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PPT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지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지 이게 무조건 1순위고요. 그 다음이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게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거 신경 쓰시는 거고 그 다음이 디자인 쪽으로 예쁜 것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PPT 만들 때 여러분 예쁘게 만드는 거 무조건 1순위 아닙니다. 가장 1순위는 여러분이 준비한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가장 잘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2순위는 수강생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그 PPT를 볼 수 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입니다. 절대로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쁘기만 한 PPT는 완전히 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 기본을 가장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지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미리 캔버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미리 캔버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시작하기 위한 템플릿 보러 가기 있는데 템플릿 보러 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나오죠. 이런 것 중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줄여서 PPT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넘겨보면서 보면은 다양한 이렇게 요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이런 심플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 그럼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 나 뭔가 이렇게 귀여운 느낌으로 좀 이렇게 하늘색 톤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골라서 사용하기 누르면 여기서 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강사 양성이라고 쓰고 싶다 그러면은 강사 양성 강의 이런 식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서 뭐 강의 연구소 전아름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가지고 PPT를 많이 만드는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PPT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PPT를 혹시 컴퓨터에 깔려있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무료로 이 PPT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로그인 하시면 이 아래쪽 보시면 이 로그인 이 내 마크 옆에 점 9개 있죠? 이 점 9개 클릭하시고 그러면 드라이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PPT와 비슷한 기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번 강의의 일부분을 제가 PPT로 만드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PPT를 만들 때 저는 총 8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8가지의 단계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커리큘럼 기획까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대본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대본을 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커리큘럼 하나하나 꼭지에 맞춰서 그 하나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맨 앞에 이런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강의 자료 챕터입니다. 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런 거 다 적은 거 제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보통 강의할 때 사용하는 PPT 자료를 많이 부르는데요. 뭐 강의 준비할 때 특히 PPT를 만드는 거에 부담감이 심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에서 그 하나하나 커리큘럼에 하고 싶은 말을 우선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대본을 다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거를 쪼개는 거예요. PPT 한 장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본을 나눕니다.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환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한 장 넣겠다. PPT로.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한 장 넣겠다. 그리고 보통 강의할 때 사용한 PPT 강의자료 많이 부르는데요. 이거 내가 한 장 넣겠다. 그리고 요 문장만큼을 내가 또 PPT 한 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다 쪼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몇 장이 총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페이지로 제가 이렇게 쪼갠 거예요. 아까 있던 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본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그 대본에 있는 문장들을 내가 어디까지를 내가 PPT 한 페이지에 넣겠다.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쪼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최대한 많이 쪼개셔야 돼요. PPT를 좀 잘 안 쪼개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시각화가 힘들어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걸 다 지운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많은 문장을 이거를 내가 한 페이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놨을 때 PPT에 어떤 글과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를 뭔가 복잡해집니다. 왜냐면은 나는 강의를 할 때 사용한 PPT를 강의 자료라고 부른다. 이것도 강조하고 싶고 예쁘게 못 만드는데 어쩌지? 이런 약간 시각적인 포인트도 주고 싶고 그리고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잘 이해되는지 이거 우선순위다. 뭐 집중력 끌어올리고 예쁘게 하는 건 다음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PPT 한 페이지에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강조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PPT에 한 페이지씩 넣을 때는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지 않은 말음 이렇게 끊어주고 이해되는지다 이렇게 집중력 끌어올린 거 이렇게 예쁜 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본을 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5개. 5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들어갈 문장을 최대한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쪼개야지 여러분이 시각화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페이지가 계속해서 변해줘야지 사람들이 이 PPT를 볼 때 좀 덜 지루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쪼개신 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PPT로 시각화를 해야겠다. 그거를 한번 메모를 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건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표지를 넣겠다. 표지. 그리고 여기는 뭔가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런 칭찬하는 느낌이 나는 그림. 칭찬하는 그림을 넣겠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PPT 강의 좀 하면 이거 그냥 이대로 난 문장을 적겠다. 이 문장 그대로 적겠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부담감이 심하다. 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힘들어하는 표정.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잘 이해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난 얘를 문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는 구글의 PPT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 구글 PPT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가 이렇게 이미지 캡처해서 보여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PPT를 만드시는 게 좋지 바로 PPT로 만들려고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먼저 메모를 하신 다음에 PPT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PPT의 시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제가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부터는 이제 드디어 강의 자료 챕터입니다. 와, 이렇게 칭찬하고 박수하고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문장, 제가 이거를 한 페이지에 넣겠다라고 했죠. 이거를 PPT로 바꾼 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문장 써주고 이렇게 박수치는 칭찬하는 이미지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 보통 강의할 때 사용한 PPT를 강의자로 많이 부르는데요. 제가 아까 이거 문장으로 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PPT로 제가 바꾼 게 보시면 문장으로 넣었어요. 근데 넣어보니까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들었던 PPT 몇 장 이렇게 여기 띄워놔줘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PPT인지 알겠지? 라고 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드리면 자, PPT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 심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어보는 것처럼 강의를 준비할 때 특히 PPT 만드는 것에 부담감이 심하시죠? 그리고 이게 고민하고 있는 표정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미리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고 어떻게 내가 PPT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PPT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부담감이 심하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고 있고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신나 보이는 이런 이미지 넣으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예요. 근데 은근히 이렇게 좀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그림이나 요소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PT를 넣을 때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어울리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예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딱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른쪽처럼 디자인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똑같은 폰트에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색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 여러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페이지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폰트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차등을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PPT가 다 끝났다. 그러면 PPT에 보통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PPT 아래에 이 슬라이드 노트에 그 페이지에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본을 갖다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미리 내가 썼던 대본을 조금 더 말하는 말투로 바꿔서 그렇게 바꿔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쭉 보면서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전체적으로 컨펌을 할 때는 좀 프린트를 해서 한눈으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은 이게 흐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프린트를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PPT 보시면 모아보기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모아보기 기능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쭉 이 강의의 흐름과 이게 잘 이해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7번째. 7번째는 뭐냐면 시각적으로 이게 베스트인가. 자, 아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6번째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지예요. 내용이 이 순서랑 흐름이 괜찮고 이 전체적인 설명이 잘 이해가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한 거고 7번째는 뭐냐면 시각적으로 이게 설명이 베스트로 나온 거냐 그 뜻이에요. 내가 블라블라 이런 문장을 PPT로 만드는데 이게 과연 시각화가 가장 잘 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 봤을 때 나는 이 4번이랑 4페이지랑 10페이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되게 수정을 하는 거죠.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잘 강조가 되었는지 그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진짜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은 따로 페이지를 이렇게 빼서 크게 그 문장 하나만 남기거나 색깔을 좀 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저는 자주 쓰는 방법이 아예 이렇게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배경에다가 이미지를 크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장을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넣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런 흰색 배경에서 설명이 되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가득 찬 페이지가 나오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여기가 되게 중요한 페이지구나 라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PPT를 만들었으면 그 PPT 안에 하단에 슬라이드 노트에 대본을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PPT를 타인한테 보여줘서 이 PPT 그림과 밑에 대본이 잘 이해가 되냐 그거를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강의를 한번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PPT만 보여주고도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약 정리는 바로 제가 퀴즈 없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때 앞에 영상에서 제가 어떤 예시를 들어드리면 설명을 드렸는지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커리큘럼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PPT를 만드는 거죠. 자, 커리큘럼 하나하나 대본을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대본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적어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PPT 한 장씩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쪼개라 그랬어요. 이렇게 쪼개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런 식으로 대본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번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거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로 만들 거야. 이거 문장을 쓸 거야. 이거는 어떤 그림을 넣을 거야. 이거는 어떤 표를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4번째, 그렇게 내가 미리 생각한 걸로 시각화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PPT에. 그 다음 5번째, PPT 다 만들고 나서 PPT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 대본 적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본을 넣는다. 그리고 6번,
PPT 다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쭉 프린트해서 보시거나 모아보기로 해가지고 쭉 보면서 잘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걸 확인하는 거죠? 내용이 괜찮은지, 그리고 그 흐름이 전반적으로 괜찮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PT 내용이 다 흐름이랑 내용이 다 좋다. 그 다음에 7번 내용이 다 확인이 되었으면 그 내용이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가장 베스트로 가장 잘 표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7번은. 그래서 이때는 강조할 부분이 잘 강조가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 이제 다른 사람 몇 명에게 PPT 대본과 함께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지,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갑자기 생뚱맞진 않은지, 고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8가지 단계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8가지 단계를 꼭 어떤 거 하나라도 생략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전부 다 1번부터 8번까지 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PPT 만드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분명히 쉽게 여러분이 PPT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PPT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지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대본을 작성할 때 정말 알차고 좋은 강의 내용이 담겨야 되고요. PPT는 그 강의 대본을 수강생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강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강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PPT 없이 얼굴만 나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영상에서는 PPT가 있이 이렇게 강의를 하기도 하잖아. 지금처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PPT가 굳이 필요가 없을 때는 얼굴만 나와서 하는 거고 조금 더 자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좀 구조를 짜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강의에 맞게 PPT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만드는데 절대 부담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강의 자료를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로 끌어올린다거나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거는 제가 강의 자료 6번 영상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디자인하는 법, 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에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